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세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진짜, 울컥하는데, 사랑하는 강아지, 또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기회,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상실의 고통, 아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어서 오늘 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애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 책에 보면요. 애도는 결국 내면 깊은 곳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함이지요. 내 안에 나를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외된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만 내 안에서 반복되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도는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아프다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서, 진짜 내가 애도할 것을 찾아서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애도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무디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수없이 잃어버려야 한다. 매일 애도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고통과 상처를 매일매일 곱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립기도 하죠. 작가는 이 과정을 자신을 이해하는 처절한 사투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게 심리치료, 자기 이해의 과정인 거죠.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실 우린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했던 반려동물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시간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아니면 젊었던 청춘의 시간들, 건강한 신체, 우리는 매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도 매일 잃어버리고 살고요. 어쩌면 또 오늘을 내일은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다양한 애도의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눈길이 갔어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연애가 끝나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외롭잖아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진 거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려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의 시간에서 사실은 그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와 사랑을 나눴던 그때의 그 사람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한 대상의 자리가 없어진 건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막 또 매달리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그 힘든 또 관계,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를 반복하고 정말 너덜너덜해져서야 헤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잃어버린 건 정말 나와 다정한 시간을 보냈던 그때의 그 사람이 없어진 거죠. 나는 이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애도할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리언 리더는 우리는 왜 우울할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겪은 모든 상실을 되짚어보고 나서야 가장 최근에 잃은 사람에 대한 애도가 시작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려면
대상과 대상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를 통해 상실한 그 사람을 왜 사랑했는지가 명확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나아가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놓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을 했는데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래서 그를 잃어버린 것인지, 그를 통해 원래 잃었던 것을 한 번 더 잃어버린 것인지, 그가 내게 준 상처는 이전의 어떤 상처와 유사한지를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아이였던 시절에 아이인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성장한 가정인 경우에 그 아이는 자기를 잃어버린 채 지금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로서 존중되고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절대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없이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자란 어른은 자기도 자기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늘 내가 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타인을 중심으로 살게 되기 쉽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불안한데 그 증상이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타인이 나에게 뭐 이렇게 침범에 들어와도 경계를 못 긋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한 누구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돌볼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돌보면서, 그러니까 마치 자기를 돌보듯이 그 대상을 돌보면서 삶의 동기를 찾는다거나, 결국 모두 다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충분히 떠올리시고 충분히 슬퍼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미는 말이 있죠. 네, 꾹꾹 두 발로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